자, 여기 선진국을 대표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미국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두 나라 공통점도 많지만 정말 다른 점도 많아요. 특히 건강 관련해서 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오늘은 바로 이 비만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경제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인데 어째서 비만율은 거의 10배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뭐 단순히 누구는 의지가 강하고 누구는 약해서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답은요,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일본의 성인 비만율은 고작 5% 수준인데 미국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죠. 이 엄청난 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차이의 비밀을 풀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숫자로 현실을 딱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식단과 생활 방식을 비교해 볼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이면에 있는 문화적인 차이까지 깊숙이 들여다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팁까지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이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실 더 걱정스러운 건요, 이 차이가 이미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일본 아이들의 비만율이 약 10% 정도인데 미국 아이들은 벌써 그 2배인 20%에 달합니다. 평생의 건강을 결정짓는 식습관이 정말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역시 매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바로 식단입니다. 이게 단순히 뭘 먹느냐를 넘어서 음식에 대한 생각, 그 철학 자체가 좀 달라요. 일본의 식탁은 뭐랄까,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색깔도 맞춰가면서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미국의 식탁은 빠르고 푸짐하게 효율성을 더 따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일본의 평범한 집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밥이랑 잘 구운 생선 한 조각, 그리고 제철 채소로 만든 아기자기한 반찬들, 또 두부 숭숭 들어간 된장국,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주는 말 그대로 건강의 기본이 되는 식단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미국은 어떨까요? 마트나 식당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피자, 설탕이 듬뿍 들어간 탄산음료,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땡 하고 돌려먹는 간편한 냉동식품들. 이런 음식들은 사실 우리 뇌를 막 자극해서 더 먹어! 더 먹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건강이라는 게 먹는 걸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식단만큼이나 아주 극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 지하철역까지 걷고 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이게 다 운동이 되는 거죠. 반면에 땅이 넓은 미국은 어때요? 거의 모든 이동을 차로 하잖아요. 집 문 앞에서 차 타고 회사 주차장에 내리고.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차이가 매일매일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활동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뿌리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바로 음식과 건강을 대하는 생각의 차이, 즉 문화입니다. 일본에는 하라, 하치분메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를 8부 정도만 채워라. 그러니까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는 게 아니라 좀 든든하다 싶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적게 먹어라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뭐든지 과하지 않게 스스로를 조절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담긴 말인 거죠. 그런데 미국은 정반대죠. 흔히 사이즈가 클수록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음료수는 무한 리필이 당연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계속 사이즈업 하시겠어요? 물어보죠. 이런 환경에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왕이면 큰 거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차이점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딱 정리해봤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 반찬 하나, 생선 한 토막이라도 더 올려보는 거예요. 둘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대신에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조금만 더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먹을 때 내가 지금 뭘 얼마나 먹고 있지? 하고 아주 잠깐만이라도 의식하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바꿀 겁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3번째, 양 조절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마음 챙김 식사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식사할 때만큼은 TV 끄고 스마트폰 잠시만 멀리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맛, 향을 온전히 느끼면서 내 몸이 이제 배부른데? 하고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보낸 여러분의 하루는 오늘 우리가 비교해본 일본과 미국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웠나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